네,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사위 위원들이요,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균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현장 검증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함께 수원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구치소 다녀오셨고, 구치소 출정 기록,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자료 제출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됐고, 현장 검증에 가서도 자료를 제출까지 받은 건 아니었지만, 열람을 하는 선에서 만족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열람하는 선에서 사실 그 출정 기록 열람 범위를 놓고서도 공방이 오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열람 범위는 어떻게 오늘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2017년 12월 6일 예. 그 법정 구속 되던 날 그 기록만 봐야 한다는 것이 국힘 의원님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1차 구속 때 50일에 소환했던 것, 예. 2차 구속 당시에 17에 소환했던 것, 이 전체를 봐야 사건의 맥락을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고, 예. 또 그 숲을 봐야 또 나무를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논리를 주장을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다 열람을 하기는 하셨다. 예. 예. 자, 일단 그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요. 장시호 씨가 피고인인데 김영철 검사랑 오빠 동생 사이, 그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져서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재판 연습을 하고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소환을 남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증을 시키기 위해서 대본을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모의 위증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형량 같은 것들 그것은 예.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면 직무상 기밀 누설 그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걸려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횟수 자체도 너무 많고요. 출정한 횟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막이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앞으로 밝혀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수사 기간 중에 불렀던 것은 조사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한 이후에 자꾸 불렀다고 한다면 예.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1심에서 이미 재판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2차 때 17번을 불렀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사적 편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수사 목적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당연하게 어떤 직권남용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사적 편의 제공을 위한 교도관들에 대한 직권남용행위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밝혀낼 게 진짜 산더미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이랑 국회의장한테 오늘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그 을지훈련 기간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촉구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을지훈련 말씀입니까? 예, 을지훈련 예, 그 기간에라도 좀 청문회를 개최하지 말아달라. 예.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을지훈련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니까 당연히 훈련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일반 공무 해야 할 일들을 내버려 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밥 먹을 거 다 먹고 차 마실 거 다 마시고 예. 그리고 또 일반 업무들도 다 충실하게 수행했고 어떤 비상 업무에 필요한 대기 업무, 비상 업무는 당연히 했지만 그 외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이 싫어하는 일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별로 그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관행에도 어긋나는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자, 그럼 이번에 최상명 특검 법안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가 어제 민주당 1차 당원대회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기간을 이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야 대표 회담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 직후에 바로 회담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이거 어떻게 합의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한동훈 대표도 최소한도의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 나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국민의 눈치를 볼 줄을 아는 이런 정도의 장점은 가진 사람이라 당연히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검 같은 경우도 제3자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뭐 그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국민 앞에서 온갖 그 중시하는 자기의 폼을 다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여야 대표 회담마저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될 테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기한이 그 너무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거는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보도가 3시 12분에 나왔거든요. 예.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확인을 잘 못한 좀 그런 상황이라 뭐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해서 뭐 조건을 내걸고 투집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 자격도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예, 뭐 제3자 특검을 제안을 했다가 민주당이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딴지를 거는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 조금 뒤로 빠지려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보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뚱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초점 흐리기용 주장인 줄은 알면서도 뭐 이 특검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응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악할망정 뭐 결과가 선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좀 넓게 그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의도는 악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조금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뭐 제3자 특검법도 받겠다,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조건을 다 수용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자꾸 뜨뜨미지근하게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 일을 한다면은 아까 이제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정상적인 그 사람 대접도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뭐 사회적 대접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한 말은 지키려고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계속 압박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 대답을 듣도록 서로 이렇게 잘 전략을 구사해 봐야겠어요. 여당에서 워낙 하는 일이 없고 또 하려는 의지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잘 달래가면서 이끌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페이스북에다가 좀 집권 여당 발목 잡기를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런 거를 하나 올렸는데 발목 잡기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여당이 뭔가 좀 일을 해야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발 좀 발목 잡기 한번 할 수 있도록 일 한번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염원을 담아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 낯설거나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달래가면서 이끌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어버린 형국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이게 건설적인 토론도 하면서 뭐 발목 잡기가 되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라도 할 게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뭘 지칭하는 것이 대충 금방 짐작이 가긴 갈 것 같은데 예. 21세기에 그 80년대에나 들었을 법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은 사고의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어떻게 뭐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국민의 통합을 해치고 또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나라를 이렇게 난국에 빠지게 만드는 예. 그 정치 세력들이야말로 뭐 국민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 걱정을 한다면 뭔가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하고 국민의 뜻을 좀 잘 받드는 그런 노력이 좀 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워낙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래로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이제는 지칩니다. 이거 어떻게 예. 참 지치는 상황이라서. 옛날에는 특수검사 때는 예. 그런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안검사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공안검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80년대 공안검사들이 쓴 표현이지 지금 공안검사들은 그런 표현 쓰지도 않을 겁니다. 예,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 전혀.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뵀었는데 최주봉 교수님과 함께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예. 이렇게 당원들이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한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을까? 정말 저도 궁금한 부분이어서 많은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각자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총선 정말 어려운 그 여당의 공격 속에서도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 같은 것들 이런 걸 만나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행정관으로 활동할 때부터 보여줬던 그 유능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집권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 민생 지원금 같은 그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멀리 가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아왔던 분 아닙니까? 예. 정말 어렵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소년 그 어떤 그 직공으로 그 살았던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인간 그 승리극을 보여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뭐 장점도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뭐 장점들을 얘기하는데 각자 얘기하는 이유가 좀 달라가지고 딱 뭔가 하나만의 요인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장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장점이 많은 상황이고 아마 윤석열 정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뭐라도 잡고 싸워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이 담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예, 그 당 사무총장의 3선에 김윤덕을 유임했고 정책위의장의 진성준 의원을 인선을 했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아마 지난 4월 달에 그 두 분을 그 등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그 두 분의 어떤 유능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평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또 뭐 바꿔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4월 당시의 평가에 대한 유지 그리고 또 조직의 안정성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유임을 시키신 것이 아닐까 싶고 다만 그 이제 대변인하고 그 비서실장은 좀 그 인선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그 굉장히 힘든 그 경무 속에서 일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복귀를 위해서 조금 그 변화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끝으로 오마이TV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정말 그 답답한 세상,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마이TV에서 그래도 늘 그렇게 꿈을 주는 그 말씀, 희망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당연히 나가서 네. 그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뉴스 오로록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좀 현장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예, 앞으로 국감 뭐 다가오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날카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